현재 독일에서는 한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일 총리의 어설픈 외교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독일 경제가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됐다며 독일 국민과 독일 매체의 비판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독일 총리가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려다가 오히려 중국 정부로부터 푸대접만 받고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 총리는 지난 4일에 국내외의 우려를 무릅쓰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오히려 중국의 패권 확대의 명분만 실어준 채 당초 목표했던 신냉전 질서 해소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4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방호복을 입은 중국 보건당국 인력의 철저한 통제 아래 진단검사를 거친 뒤 12시간짜리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숄츠 총리의 이번 방문은 보건위기 이후 처음이자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방 진영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한 만큼 국제사회로부터 비상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많은 우려를 자아냈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시진핑 3기 출범 이후부터 줄곧 중국의 강경기조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유독 서방 진영의 일원이자 주요 7개국 핵심 멤버인 독일 총리는 이러한 대열에서 이탈해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결국 독일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심지어 유럽연합에서도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시간 만에 이뤄진 독일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유럽 내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시진핑 주석이 반대한다는 입장만 이끌어냈을 뿐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독일 국내외의 이 같은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숄츠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일 매체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와 대만 문제를 중국 정부에게 직접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중국 정부가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요구했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속히 끝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여기서 끝맺음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일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단 러시아 문제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과 대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지만 결국 중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해결책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국가에는 영속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스스로는 방역을 핑계로 국경과 시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독일 총리가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이런 제하에 묵살당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독일 총리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폭스바겐과 지멘스 등 무려 12곳에 달하는 독일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대동하고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지만 오히려 중국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내놓기는커녕 철저하게 독일 총리를 푸대접한 것입니다. 때문에 독일 사회는 자국 총리의 이 같은 섣부른 행보로 인해 조만간 독일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도리어 독일 총리의 어정쩡한 이번 방문이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독일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독일 정부는 올해 초에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도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어설픈 중재 행보에 나섰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을 심각한 에너지 대란에 몰아넣은 사실을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을 무시하고 대만 침공을 감행한다면 독일 경제가 직격탄을 입을 것은 불보듯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독일 정부가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의 외교 전략에 날개만 달아준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매체인 블룸버그는 중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 탓에 서방 진영이 단일한 대중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졌다며 날선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총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푸대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일 총리가 타고 온 전용기를 두고서도 중국 정부가 정상국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유력 매체인 타게스 슈피겔은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11시간 동안 이전에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이 이번처럼 짧았던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 일정이 하루도 아닌 고작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문이 11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은 중국의 보건위기 대응 정책 때문이다. 때문에 독일 총리는 1박도 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방문 프로그램을 갖고 방문 시간을 줄였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정치적 폭발성을 바꾸지는 못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외국 정상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숄츠 총리가 이끈 대표단은 베이징에 상륙하자마자 중국의 방역 정책이 가지는 특성을 곧바로 느끼게 됐다. 바로 숄츠 총리가 베이징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전용기에서 내리기 직전에 총리를 비롯한 모든 독일 대표단들은 기내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독일에서 총리와 함께 온 의사는 중국의 감시하에 총리에 대해 PCR 검사를 수행해야 했다. 그리고 숄츠 총리와 더불어 총리 측근과 12명의 기업인을 비롯한 60명의 독일 대표단들은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빈관에서 줄곧 기다려야 했다. 실제로 이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독일 대표단 전용기 주변에서는 방역복을 착용한 중국 인력들이 방역 소독과 함께 레드카펫을 깔고 있는 모습이 독일 매체들에 의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독일 대표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푸대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해괴망측한 일까지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독일 총리가 타고 온 전용기를 중국 공항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잠시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엄격한 방역 대응으로 인해 독일 정부 항공기는 숄츠 총리와 독일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에 잠시 머물러야 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총리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에어버스 340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중국에 공식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덕분에 중국에서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됐다. 이는 달리 말해서 독일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중국 정부가 원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독일 정부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된 만큼 애초부터 중국 정부가 독일 총리에게 각별한 예우를 펼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이러한 푸대접은 급기야한 국가의 정상이 타고 온 전용기를 중국에서 내쫓아 한국에 머물게 하는 사상 초유의 행태마저 연출함으로써 독일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웃음을 사게 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벌어진 이러한 광경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 9월에 있었던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과정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상대로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다가 전대미문의 총극을 빚은 사실을 비춰봤을 때 독일 총리의 이 같은 행보가 절대 남의 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일 총리 또한 자신의 집권 초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설픈 외교 전략을 꺼내들었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매체들의 이 같은 것엔 분노는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이적인 안목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 섣부른 외교 정책을 꺼내들고 나설수록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아무쪼록 우리의 외교 정책이 독일 정부처럼 총극을 빚지 않도록 그리고 지난 9월의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부단한 주의를 기울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